예, 10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관망세 조정이었는데 코스피가 플러스로 전환을 해서 3,200을 다시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이 3,200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3,200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종목 장세가 좀 나타나는가 싶었는데 여기도 또 뒷심은 별로 없습니다. 시장에 돈이 모이는 곳, 관심이 모이는 곳의 전략,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관심 있는, 또 우리가 관심 있는 두 기업을 보고 비교하겠습니다. 현대미포와 합병, 깜짝 합병 얘기가 나왔던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차의 로봇 기대감으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조선업종은 어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그야말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제 조선주가 한미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익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오르는데 왜 이렇게 어제 장중에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가 싶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하고 합병한다는 얘기가 저희 MTN의 단독 보도로 그 기사가 나가고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현중은 좀 밀리고 한국조선해양이 오릅니다. 그죠? 네. 이 현대중공업 계열의 합병을 어떻게 바라보며, 투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HD 현대그룹의 조선 관련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같은 조선업을 하는 맞아요. 계열사가 한 6개 정도가 됐던 거라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이 중복 상장 이슈가 사실 있었던 문제가 그래도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조금은 해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기도 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를 흡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너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현대미포 주주에 대한 신주 발행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HD 현대중공업 쪽으로 유동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오늘 여러 증권사들이 역시 두 회사 모두 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꼭 HD 현대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등을 포함해서 마스가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선 분야에서 중국 점유율 상승에 대응해서 해외 야드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시너지로 이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싱가포르 법인을 신규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관련된 투자 금액이나 방식, 일정 등은 이후에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난하게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19조 원 정도 수준했던 매출액 부분인데요. 2030년 부분은 32조 원까지 그리고 2035년까지는 37조 원으로 연평균 6% 정도의 매출액 증가 목표를 제시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2024년부터 3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상선이 4%, 방산이 21%, 해양, 에너지 부분이 13%, 엔진이 3% 정도 성장으로 방산 부분에서의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합병에 대한 시너지로서는 역시 방산 쪽에 좀 더 시너지 관련된 부분이 방점이 찍히고 있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방산 매출액 목표가 2030년까지 7조 원, 2035년까지 10조 원 이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방산 쪽에 특수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35년 10조 원은 기존 매출 목표가 5조 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 특수 목적선 1조 원 그리고 미국 포함 해외 함정 4조 원이 추가로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HD 현대중공업에 관련된 방산 전용 도크가 모두 국내 함정 수요에 대응되기 때문에 기존의 유효 설비인 5개 도크라든지 5도크라든지 그다음에 HD 현대미포의 도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방산 쪽의 매출 증가를 역시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 설비의 시너지 이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중국도 그렇고요. 대형 조선사들을 합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이 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이 이제 방산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고 현대중공업 그룹이 가겠다. 일단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오르는 것은 두 회사를 다 거느리고 있는 중간지주사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오르는 거고요. 어쨌든 현대중공업을 포함해서 조선주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대오토에버인데요.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의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 결국 현대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가지고 있고 상장하려는 기대감도 있고 오토에보와 로봇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역시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올라온 것은 노란봉투법 그렇죠. 이슈 때문에 우리가 뭐 막연하게 주식적인 센티로 본다면 뭐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취지로 로봇 관련된 반사 수혜가 노란봉투법 영향을 받았다라고 처음엔 평가를 했습니다만, 네. 자, 그렇게만 치부하기에는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현재 발자국들이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대차 그룹의 대미 로봇 투자 증액 코멘트가 나오면서 오히려 힘을 좀 받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대미 투자 50억 달러 증액으로 3만 대 규모의 로봇 관련된 공장 건설 신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 확대는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 건설이 목적인데요. 그룹사 로보틱스 가시화의 사례로서 의미가 상당히 있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연말부터 아틀라스의 메타플랜트 투입으로 실제 효율화 성과가 확인되면서 확산세가 좀 가속화될 것으로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데, 10월부터 미국의 조지아 메타플랜트에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투입할 예정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수행 직무는 파트의 시퀀싱으로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배열하는 사전 업무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는 향후에 차량 조립 라인 40%를 로봇화, 그리고 로봇 한 대당 인력의 1.5명의 효율성 달성이 목표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뭐 여러 가지 어떤 일자리가 조금 더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여기에 따라서 메타플랜트 기준에 약 1,700대 정도가 필요하면서 스팟 판가를 감안한다면 매출 기준으로서는 1,73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대기아 글로벌 공장에 전부 투입을 하게 된다면 아틀라스가 24,000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는 매출 규모로 봐서는 약 2조 4천억의 규모의 상당히 큰 규모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연간에 2,400억 이상의 로봇용 AS 부품의 수요도 예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하반기에 로보틱스의 가시화 모멘텀, 그리고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IPO 관련된 모멘텀이 하반기에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된 관련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룹사 SI 영향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제라든지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CSP 영향을 보유한 현대 오토에버가 로봇 사업 관련된 역할 부여가 현대차 그룹에서 좀 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된다면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가 차량용 모터 양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로봇의 부품 관련된 부분이 현대 모비스도 확장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주가 못 갈 때도 부품주 가운데 이제 현대 모비스나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았잖아요. 이제 현대 오토에버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로 다시 또 관심을 모읍니다. 그러면 30초만 시간을 좀 내서 자동차는요? 자동차는 아직 좀 시간이 걸려요? 오늘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꽤 많이 올라가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것도 오늘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 지금 시장이 금융주하고 지금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지주사까지. 오늘 CBS에 관련된 지금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출연하면서 9월에 늦게까지 이번에 관련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뭔가 확정을 못 낸다면 국민들이 이건 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고요. 9월 정도에 좀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아마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켜질 것이다 이야기가 언급이 되면서 갑자기 금융주, 지주사, 그다음에 PBR 관련된 자동차주, 골드만삭스 리포트 등을 포함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온다는 점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HD 현대중공업하고요, 자동차 관련주 현대 오토에버 분석해봤고요. 포트폴리오 전략 좀 세우겠습니다. 지수는 좀 3,200선을 놓고 갇혀있는 흐름들인데요. 소형주에 대한,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역시 미치고 있는 게 오늘 말씀드렸던 지주, 금융, 자동차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그 뒤에 다가올 것은 역시 우리가 자사주 관련된 소각권 좀 더 센 게 온다는 거죠. 그게 9월 달에 진행되면 한 11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지금 추정도 있는데, 하반기에 이런 것까지 좀 더 강화된다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섹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 여파 속에 시간의 하락분을 반영하면서 반도체나 AI 관련주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하락 자체는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자체로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역시나 지수가 빠진다기보다는 업종별 순환매가 이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9월 달에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지속되면 미국 증시에서는 S&P 500 대비 러셀 2000이 중소형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단기적으로는 금리나 수혜 관련으로서 중소형주 쪽이라든지 오히려 성장주에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의 계절성을 좀 감안한다면 미국 시장도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보다는 약간의 조정 시 비중 확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쪽으로요? 중소형주 중심이라고요? 네, 뭐 중소형주 중심에서 역시 AI나 엔비디아 쪽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을 거로 역시 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IT 부품이라든지 쪽도 역시 좋습니다. 폴더블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역시 오늘 다시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 PBR주로 역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IT 부품이나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면 역시 제약바이오 쪽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 전략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